자, 소개해드린 대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또 쳐드렸는데. 네, 아유, 예. 왠지 대단히 박수를 감사합니다. 쳐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박수를 아이고, 쳤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남들 일상생활 하듯이 평소 생활은 했고요. 예. 질문이 취지가 정치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지내셨다. 아, 네, 뭐 그것도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꼭 뭐 정치 일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이거 네. 궁금한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네. 그 도당 위원장 하시면서 오늘까지 저랑 한 3번 4번 정도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또 고마운 마음에 또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이런 거 여쭤보는 예, 거죠. 제가 또.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보니까 예. 제주의 소리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 오늘 인터뷰하는 날이 저희가 2023년 6월 21일. 예, 예. 이제 그 다음 달로 도당위원장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시는데 네. 그 뭐 더 이상 연임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당원들이 뜻을 모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마지막이라는 취지 언급을 한 것은 예, 예. 도당대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출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모임이다, 마지막 우리 강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릴 것이고 정치적으로 뭐 그걸 연이어서 예,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안 할 것이다. 예, 예, 예. 또 뭐 다음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는 거는 그거는 언론이 시각일 뿐이다. 이렇게 제주의 소리가 기사를 잘못 썼다? 잘못 썼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잘못 썼을 수도 맞.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망도 하고 분석도 그러니까 하고. 예측은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기사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이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이거는 또. 유도신문을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유도신문 이런 거 절대 직설적으로. 모릅니다. 네. 오늘 그냥 허 위원장님하고 그냥 거의 정말 까놓고 예. 오늘 모든 터놓고. 이슈를 그냥 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씀하시면 저도 터놓고 자, 어쨌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정치 일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당 당원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할 수 있다 것이다. 이건데 예. 어쨌든 그 임기 만료가 이제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좀 소회 좀 어떻습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예. 이런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예. 먼저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대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제 1년 임기 중에 을 사고 당협을 예. 정상화 시키려고 중앙당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밑 교섭을 했으나 중앙당의 정치 일정, 음. 내년 총선 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적합한 임제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아하. 아직까지도 예. 당협 조직위원장 선임이 안 돼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다만 곧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 강화특위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조금 윤곽이 나올 것이다. 윤곽이 뚜렷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어떻게 시간이 1년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조직 정비도 했고 그동안 못 해본 중앙 유력 정치인들 모셔다가 우리 당원 특강도 많이 했죠. 당원 특강도 네.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당원 배가 운동을 하면서 배가 운동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당원들이 일단 지속되는 게 책임 당원이 계속 이탈하지 않고 탈당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게 일단 첫째의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새로운 당원 모집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모집 활동 열심히 했고 제가 최근 들어도 한 300명 예. 제 손으로 입당을 시켰고요. 직접 300명을 입당을 시키셨다. 예.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독려를 하면서 예. 지금 뭐 조만간 뭐 두세 달 내에 뭐 몇천 단위 입당이 될 거라고 이게 토대를 마련해 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서서히 총선 앞두고 이게 분위기가 조금씩 아무래도 달아오르고 있는 뭐 것 같네요. 입당이라는 게 총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배가 운동도 활기를 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뭐 대충 공약은 어느 정도 지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공약은 지킨 것 아니냐라고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도당위원장 하시면서 좀 당원 배가 운동을 하셨으니까 그럼 요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어쨌든 지난 1년 도당위원장 하시면서 이게 도당 자체적으로는 큰 이슈는 없었는데 네. 중앙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연루가 됐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아무튼 예. 이 관련이 되면서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예. 전 원내대표 예, 예. 네 당원 특강을 하러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다시 리턴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네, 그 외에도 좀 여러 일이 있었는데 네, 예. 좀 어떻게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그때의 결정 후회는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약간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도당위원장으로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었다. 예, 왜냐하면 중앙당 유력 대선 주자급으로도 분류될 만큼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유력 정치인을 초청해놓고 예. 그것도 행사 전날 그러게. 일방적으로 중단해달라고 이렇게 그때 저희들한테 보도 자료까지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도자료는 아니고 예.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일시에 그 이슈가 돼서 예. 그날 1시간 동안에 언론인한테 한 50통 전화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도 막 전화가 왔죠. 서울에서 3분의 2고요. 우리 지방 제주도 언론인들이 한 10분 정도 왔고. 정치하면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예. 계속 연달아 저기 전화를 못 받으면 제가 리턴해드 전화 드리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이거 되풀이한다는 게 상당한 이거 아니 위원장님 그럼 동력이 없으면 못 진짜 하는 궁금한 겁니다. 거 진짜 예. 궁금한 거 그때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 무슨 예. 여기 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전화 드려서 예. 지금 나경원 그렇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 의원이 행위에 대해서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하. 그 당원들을 상대로 선생님 자격으로 오시면 부적절할 것 같으니 다음 기회에 모실 테니 모실 테니 이번은 저기 안 오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뭐 도당위원장이 뭐 저기 혼자 결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당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일단 알았습니다 이렇게 섭섭하셨네요. 약간 섭섭할 수밖에 없죠. 그 본인 입장에서야. 그렇네요. 이게 정치를 떠나서 약속을 이게 번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섭섭하겠죠. 본인은 얼마나 당원 특강들 막 자료 준비하고 뭐 연습하고 오셨겠어. 바로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당연히 크게 섭섭할 텐데 예. 그걸 가슴에 두어서는 정치인이 안 된다. 아하.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에피소드라고 이제 넘어갈 줄 알아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고마우시지 않으십니까? 왜요? 아니 허용진 도당위원장을 전국구 인물로 만들어줬는데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그거는 아닌가요? 약간 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예. 허용진 웃자고 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뭐 진지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허용진을 전국적 인물로 띄워주고 싶었으면 거기서 한 번쯤은 버티고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게 되게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 예. 한 번 더 버텨주. 한 번 더 버텨서 내가 한 번 더 거절을 했으면 더 홍보 효과가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 섭섭하다니까요. 부분에 사인이 안 맞았네. 가전 원내대표하고. 네, 그래서 웃자고 오는 얘기는 저는 진지하게 하는 편이라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재밌었어. 이거 너무 재밌었어. 제가 좀 손해봤죠. 야, 그러셨구나. 아. 네. 오늘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오늘 막 내용이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이거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인터뷰에 지금 들어가지가 않은 건데 현안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유 그러시죠 뭐. 지금 우리 저 뭐 제주 도민들, 예. 뭐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일본의 그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천일염 사셨습니까? 안 샀습니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살 사지도 못한대요 지금. 살 이유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국민의힘 우리 도의원 12분조차 방류는 반대한다. 네. 정부의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도당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지금 도당위원장이시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 일본 저 원전 예. 오염수에 대해서 아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지금 중앙당의 뜻을 거스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당의 뜻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찬성을 하는 거 아니고 반대를 하는데 네네. 현실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반대하는 기조에서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강행하는 거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자라는 게 우리 중앙당의 기조이지 네. 이게 단순하게 뭐 저 반대냐 찬성이냐 이게 네.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저 국제적으로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예. 제소를 하려면 해양법 재판소에 예.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거를 옛날부터 전 정부에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류하지 말라고 제소를 하면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방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바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과학적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염된다는 얘기인가 소명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일본이 모두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일각의 얘기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충분한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공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까네요. 막 하시는 거죠. 터놓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만 안 실으면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원전 사고가 난 게 언제입니까? 원전 사고 2011년. 11년이죠. 사고가 났을 때는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라고 저장하고 있는 거에 과학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0배가 넘는 양이 방출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어를 쓰는 상황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방류로 인한 피해보다 지금 그 앞전에 1000배 넘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그냥 무차별 배출됐으면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바다가 다 오염돼 있죠.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이 흘러들 그 모니터링해서 조사한 결과 증감이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바다가 이렇게 변질이 돼 있다 정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 상으로는 그런 자료가 변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0배 농도의 그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는데도 바다 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입증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거보다 양이 1000배나 적은 그것을 방출한다고 해서 해양법 재판소에 있는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네, 네. 어쨌든 이해는 되긴 되는데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한 공부가 짧다 보니까 네, 아직 예.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을 해보진 못했어요. 다음 예. 기회에 우리 또 한번 예, 다음 기회에 요 얘기 예, 한번 예, 해보시죠. 예, 예,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과학적인 기준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방류를 우리가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없다. 근거가 명분이 없다. 근거가 없다. 과학적 오케이. 근거가 모자란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현수막 플래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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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라 제주도민 다 죽는다. 아, 그래도 어쨌든 도민들은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안을 그거? 정치는 백성들을 예. 도민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예, 예, 예. 무엇을 근거로 다 죽는 자인지 민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이미 근거를 대라. 문을 닫고 있는 횟집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예, 정치인들이 불안하게 떠드니까 예, 예. 도민들은 당연히 불안하면 문 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 보면 이제는 민주당이 해명을 해야 돼요. 그걸.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자격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근거가 뭔가요? 신나셨어? 제가 말할 때 좀 신나게 하는 편입니다. 예. 원래 이제 저 그 도당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에 인터뷰인 만큼 오늘 좀 약간 짠하고 슬퍼야 되는데 너무 지금 신나셨어. 도당위원장 끈다고 정치를 관두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얘기 이따 할 겁니다. 그 얘기 이따 할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그 도당위원장님은 어쨌든 네. 이제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 민선 8기 도정, 예. 그리고 이제 그 김광수 교육행정, 네. 그리고 12대 도의회는 앞으로도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1년에서 이제 4분의 1, 25%를 이렇게 채웠는데 이거 좀 까주십시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부분부터 까드릴까요? 아니, 일단 칭찬할 수 있는 부분. 네? 칭찬 부분부터 먼저 하시죠. 칭찬. 예. 예, 이건 잘했다. 예. 도정 이건 잘했다. 교육행정 이건 잘했다. 의회 이거 잘했다. 김광수 교육감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저 오영훈 도지사 먼저 가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잘한 순서에 따라 가야 아, 됩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저 김광수 교육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네. 교육감님 눈에 띄게 잘한 게 딱 하나. 저 최근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서귀포에 있는 오래된 민원 예. 학생문화원 이전. 예. 이전이라는 것까지 결정한 거는 아주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깔 게 있군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삼매봉으로 이전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삼매봉 이전 장소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통은 해야 된다. 아하. 학부모, 예. 학부모 단체 또 일반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소통은 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취지를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의견도 취합한 다음에 어디가 적절한지를 결정해야지. 네. 단순히 김광수 교육감하고 도청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끼리만 짬짬이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독단적 행정이 표본이다. 독단적 행정의 표본이다. 요렇게 또 이 공격이 가능하네요. 네, 또. 예. 좋습니다. 그냥 옮기는 것 자체는 이성문 교육감이 말도 안 되게 그 지하도로 뚫으라 이렇게 하면서 경제성 검토 그 당시에도 제가 저 공청회 비슷한 저 경청에 가서 경제성 검토 결과 43%밖에 안 돼요. 경제성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하도 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우회도로가 이게 몇 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한테 교육 차원이 아니라 이 도로 개설이 늦어짐으로 인한 폐해 엄청났거든요. 그 엄청난 기회 비용, 어떤 시간의 피해, 이런 게 그는 이성문 교육감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그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전으로 그러면 지상으로 도로가 딱 뚫려서 좀 공사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칭찬해야 되는. 그 부분은 칭찬해야 된다. 아쉬운 점은 왜 그 일방적으로 위치를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위치에 대해서 제가 정한다면 추천하고 싶은데 어디 가시고 싶으십니까? 헬스케어원 인근 부지에 경치도 좋고 땅이 넓거든요.
아 그쪽에 마을 공동목장을 사가지고. 예. 네. 아니 예. 도에서도 이거 4인 부지 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대안으로서.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걸 다시 학교 시설 용지로 쓰겠다고 하면 예. 그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뜻 동의할까요?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아하. 이 문제만 놓고도 제가 1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여기까지만 주제. 해주시죠. 예. 자 그러면 도의 회의의 공과 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의회 요번 예,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집 국민의힘 도의원도 이제 12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예. 우리 도의회에서 이번 추경안 예산 심사보류. 심사보류 예, 이거 아주 잘한 거거든요. 잘한 겁니까? 예. 도의회가 심사보류를 한 예, 게. 잘한 거죠. 어... 왜냐면- 왜 잘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신문 사설이나 이런 걸 봐도 되게 도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예. 비상적으로 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언론들이 겉핥기를 예, 했다. 예. 수박 겉핥기 예, 했다. 충분하게 예.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산을 네. 짜고 이렇게 미리 양해도 그러고 설명도 하고 네. 했으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도의회 패싱해서 일방적인 예산을 예. 집행부 입맛에 맞는 예산만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이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거기 때문에 예. 도의원들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자기 일을 한 것이다. 네, 자기 일을 한 것이죠. 그런 거 하라고 도의원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그런 예산을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어떤 거요? 송악산 송악산? 부지 네. 매입하는 비용 아 근데 그거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살리긴 살렸는데 그거와 연계돼서 민생 예산도 다시 살렸습니다. 다시 살렸죠. 예. 민생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도의에서 요구한 걸로 예,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러면서 불급하지도 않은 그 송악산 그 부지 매입 예산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 많이 산정을 편성을 하니까 예, 부작용이나 대표적으로 불소통이 사례다. 아 근데 불소통이 어차피 그 다시 원포인트 임시회 해가지고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통과시키고. 그 과정에서 예. 뒤늦게나마 설명하고 예. 이해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무부지사가 도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예. 너무 목에 기부스 들어가서 아하. 소통을 안 한 거 아니냐. 소통을 안 한 거. 나. 이거는 위원장님의 추측이신 거죠. 아니, 소통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거는. 아니 도의원들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뭐 제보나 이런 얘기 아니 접수가 됐습니까? 도의원한테도 설명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했다. 소통을 안 하더라. 아하. 심각했네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취지로 도의원들이 받아들인 분들도 있더라. 그렇다면 이건 문제죠. 의회의 권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일방적 도정이었다. 같은 민주당인데. 민주당 사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몇 개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혹시 거기서도 뭐, 무슨 파들이 다 있다고 그러던데. 아, 그 우리 민주당 도당 안에서도 이게 파가 있군요, 이게.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파들끼리 좀 알력 싸움이 있었다. 예. 알력 싸움보다 그 파에 따른 소통이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가 더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디까지나 하고 우리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도정에 대해서는 뭐 그러면 도정은 뭐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까? 일도 없습니다. 건덕지가 없습니까? 건덕지가 없습니다. 야, 왜 없냐? 예. 이 주요 정책 아무거나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도지사가 엊그제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예, 뭐 말씀하시죠. 우리 동부하수처리장 5년 몇 개월 동안 증설공사 못 하고 있다가 극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엊그제 이제 다시 공사 재개하기로 합의를 한 그런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월장님 그렇죠. 예. 그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공사 재개는 어쨌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면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재개는 아직 이르다. 이르다가 아니라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예, 예, 예. 거기 그 저 용천 동굴인가 그렇죠, 그렇죠. 있고 예, 예, 예. 있는데 예, 예. 거기에 문화재청에 그 아.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예, 예, 지금 뭐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도 뭐 현상 변경인지 뭔지 예, 예. 현상 변경 허가 할 예, 때는 예.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은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예, 그 당시 그 허가한 서류를 좀 봤어요. 오래돼서 세세한 부분 기억이 안 났는데 네, 네.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아하, 예, 예. 용천 동굴하고 또 하나 동굴 거기 인접에 또 두 개인데 예, 하나 그렇죠. 잊어먹었는데 예. 그 처음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거리 따라 봤거든요. 네, 예.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허가를 안 받아야 될 상대로 받아놓고 예. 허가를 받아야 될 걸 나중에 끼워놨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발이 얘기하시는 된 거 걸로 원희룡 도장 때 아닙니까? 오영훈 도정 때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 오영 도장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 안에 그거를 벌써 다 했던 겁니까? 그 전에 했던 그 게 전에 아니고? 했던 거에 이게 추가 변경한 게 오영훈 예. 도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걸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서류를 봐서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국토부 장관도 지금 같이 고발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 저 원희룡 도정에서 처음에 변경 허가하고 요거 저기 2차로 할 때가 예. 오영훈 도정이 아닌가. 2차 기간 연장인가 뭐 지금 오래돼서 네네 기억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자료 가져올 걸. 아닙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건데 그래도 요 정도를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디테일은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어차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모신 게 아니니까요. 오영훈 도정이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도민들한테. 네네. 나 두고 저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두고. 그래서 민원. 이거는 정파를 떠나 가지고 그렇죠.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두고. 그러니 어떤 정책을 집행하면서 네네. 합법성을 담보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두고 민원이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공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용진 위원장님께서 정파를 떠나서 법률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이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슈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 이슈를 얘기하려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게 한도 끝도 없어. 날 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쳐요.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총선 얘기. 어쨌든 내년에 지금 또 22대 총선인가요? 21대 총선인가요? 내년이 22대 아니에요? 네, 22대. 22대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우리 제주 세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이거 좀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좀 색깔을 좀 빼고 한번 좀 전망을 해보시면은.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지금 현 상태의 여론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어렵다. 팽팽하다. 그럼 또 현재로는 어렵다. 이런 총괄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요즘 민주당이 뭐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부도덕한 행위,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대표의 언행 행동도 그러니까 뭐 구속 위험성이 없어진 다음에 뭐 불체포 특권을 수용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나는 벙어리다.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우리 선거가 임박할수록 그러한 현상이 리마인드 된다면 거기에다가 이게 수많은 민생 입법이 발목이 잡혀서 다수당의 발목 잡혀서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놓은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질 거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과반수 득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국민의 여론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단 지금 상태만 유지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희망적이다. 네,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상태라는 게 지금의 이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만이 문제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도 있고 뭐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탈당해도 예. 원래 뭐 뿌리는 그렇죠. 그렇죠. 예. 양자 같다고 해서 이 혈통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미리 했으면 공부 좀 하고 올 텐데요. 질문을 그냥 느닷없이 하는 바람에 아는 게 모자라서 죄송하긴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류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나오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던 잘못된 부분이 국민들 머릿속에 되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우병우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우병우는 절대 나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병우 출마를 강력히 원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조국의 출마를 강력히 원하고 저는 조국의 출마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당이 소속이 우리 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데 우병우는 우리 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취지가 좀 강해 보여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제가 1인 시할 겁니다. 우병우가 우리 당 공천 준다면. 왜 안 됩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탄핵 사태를 안겨준 아픔이 있는데 그 한 조력자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나온다고 하면 정치인이 도리가 아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 출마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요? 이거는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그분이 정치를 해봤습니까? 지금 어쨌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무직 장관이긴 하지만은 검사 즉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위원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법률가로서 법률 전문 영역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꼭 정치라고 해야 되는지 이건 그래서 정치 수업이 아직은 안 됐지 않느냐. 정치 수업이 아직은 안 됐지. 검사 출신이라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 다음 문제인 것이지. 현 단계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나와라 말하고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직 감이 안 됐다. 요겁니까? 공부도 안 됐다. 정치 공부도 안 됐다. 공부도 안 되고 깜도 안 됐다. 그러면 여쭤보는 김에 전 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장관 총선 출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 출마를 찬성합니다. 이번에 또 왜 찬성입니까 또? 다만 지역구를 제주로 선택해라. 제주도 와서 우리 보수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떠났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무너뜨리지 말고 제주도 와서 무너진 걸 재건하는데 일조를 해야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인재라고 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에 보수 괴멸에 책임이 있다. 지역의 그 보수 세력 괴멸에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재밌다 이거 오늘. 몰라서 묻는 건 아니니까 제 입을 빌려서 확인하고 싶을 거니까 말씀을 드리죠. 말씀해 주십시오. 빅3 인사라고 하는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빅3 인사. 빅3 인사. 지나간 빅3 인사에 임명된 사람들
분들이 예.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안 오고는 전 모릅니다. 예. 그건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평가할 능력도 또 되지 갑자기 않다. 또 겸손해지시는데 또. 아니 솔직한 거죠 겸손은. 예. 좋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정치 성향이 예.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성향이다. 아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성향이었다. 예. 이름을 여기서 뭐저 뭐 거론하게 얘기도 좀 고위범 뭐 예. 지금 저 사삼평화재단 이사장 하시는 분, 그분 원래 제주시장 하셨고,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4.3 유족회장 하셨던 양윤경 서귀포시장. 그렇죠. 예, 그분은 정치 성향이 민주당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김태엽 서귀포시장 공무원 그거는 출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논할 가치가 아니고요. 공무원이야. 안동우 정무부지사. 그분은 무슨 당 했었죠? 원래 저 노동당 그러니까 쪽이었죠.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이잖아요. 우리 보수 진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주요 저 직책에 임명해서 예.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면 예. 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일부라도 괴멸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좀 속상해하신 거는 예. 보수 출신 인사, 흔히 예. 얘기하는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안팎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네, 보수. 등용이 적었다. 등용이 아예 없었다. 등용이 없었다. 아예 없었다. 보수 성향 인사를 그 자리에 외부에서 임명을 아예 안 했다. 공무원 출신 빼고는 거기에다가 아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저 잠깐만. 원희룡 장관께서 거기에다가 초대인가 그때 정무부지사 박 무슨 정무 박정아 지금 원주가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외부에서 데려왔잖아요. 예.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데려오는 거 많죠. 왜 외부에서 데려와서 여기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 와서 여기 정치 지형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수가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이탈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닐까요? 그 우리 지역의 보수의 인물 또는 지역의 뭐 여러 관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 도정의 큰 그림, 뭔가 어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너무 수준들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내가 밖에서 전문가들을 흔히 모셔온다라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핑계로. 네, 그 핑계가 그럴 듯해 보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논평해드리죠. 쌓인 게 많으시네요. 원희룡 도지사는 시험 보는 건 잘할지 몰라도 정치로서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도지사로 무슨 그림 그렸는데요? 7년 동안. 말씀해 보세요 하나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하거나 연구기관에 가라. 응. 예비고사인지 학력고사인지 수석한 거 갖고 그만 울고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울고 먹는다. 아니 학력고사 전국 수석으로. 학력고사 1년에 한 번씩 수석 나와요. 네네. 너무 울고 먹었다. 너무 울고 먹었다. 아 이제는 스토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동스럽지도 않다. 제주도 와서 도지사하면서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왜 이렇게 까십니까? 그래도 같은 편인데. 까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인데. 정치는 비판해줘야 되거든요. 뭐 쌓인 거 있으십니까? 쌓인 건 없어요. 다만 정치적으로 왜 쌓입니까? 저 검사로 따지면 저 후배인데 후배를 깔 리가 있나요? 제가 칭찬해줘야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 위원장님의 후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요즘도 부적절해요. 요즘 발언 세시더라고요 이게. 발언 세는 그건 그렇게 할 일을 해야지. 지금 장관 하면서 서귀포 지역구에 벌써부터 총선에다가 입김을 불어넣고. 진짜입니까?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그렇죠. 어떤 그 말 하려고 왔어요. 야 오늘 위원장님 작정하고 오셨네요. 아니죠.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당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총선에 개입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는 진단을 했어요. 다수의 당원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혹시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 뭐 실명 거론하기는 좀 미안하고 예, 그러면 공적인 사이나 명예훼손은 안 되는데 뭐 김모 씨, 뭐 아니면 K 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복심 K 씨를 내세워서 예, 그 또 K 씨 다- 혹시 알고 있는 그 K 씨입니까? 예. 예. 또 다른 K 씨를 후보로 그 K 씨도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예. K 씨입니까? 네. 이렇게 서귀포 바닥에 소문이 파다하게나 있거든요. 아하. 이래서는 예. 그 K 씨는 입당도 안 했어요. 그 복심 K 씨는 제주시에 사시는 분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요. 근데 한때 그런데 서귀포 지역과 관련된 뭔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거 뭔가를 할 수 네, 있다. 네. 제가 나중에 그 복심 K 씨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또 왜냐하면 원장관이 처신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제가 그 원장관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반론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이도 왜냐하면 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또 서귀포 지역에 예. 출마 후보로 거론되는 또 이제 예비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좀 약간 사실관계를 좀 약간 오인하거나 네. 아니면 과장하거나 예. 아니면 좀 약간 편협된 시선으로 보는 요런 거는 없는 겁니까 그럼 혹시? 제 발언에서 한치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전직 검사입니다. 어떤 책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전직 근데 검사입니다.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걸 느끼셨다 이거죠 본인이 다니시면서. 근데 한간에 또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또. 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그 K 씨, 예. K 씨의 입당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그래서 정치하다 보면 예.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자기 입장에서 많이 하는데 아하. 이제 내가 입당을 막을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저한테. 예. 입당을 막을 만한 권한이 없다. 예. 예. 당원 당규를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입당을 막는다고 해서 입당을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지는 것도 아니고 예. 오로지 그거는 정당을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 의지입니다. 예. 판단이고 예. 시도도 해보지 않은 사람께서 예. 누가 막아서 어쩌고 아하. 하는 거는 일부러 설부터 흘린다. 소문부터 흘리고 저도 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예. 허용진이가 전화도 안 받는다. 아. 내가 통화한 내역서까지 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그 K 씨의 전화도 안 받는다. 예. 지금도 그거는 내 요즘 휴대폰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보세요. 어. 통화 엊그제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약간 부적절한 것부터 정치를 모르는 이제 풋내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그 좀 마타도화성 그런 유언비어를 흘리면 시작부터 잘못 배우고 있다. 정치를. 잘못 배우고 있다고 잘못 배웠다. 예. 시작부터 잘못 배웠다. 맞아. 아까 그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 전국적인 총선 결과 말고 제주 세석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아이고 우리 고 기자님께서 뭐 다른 질문을 중간에 해버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답변 안 해줬다고 갑자기 하면 이거 이 예. 방송을 보는 분들이 허용진이가 입장이 곤란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흘려버렸다. 이거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또 무슨 말씀을 또. 그냥 웃자고 온 소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석? 서귀포. 그러니까 세석. 우리 세석. 그 도당위원장 떠나가지고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 진짜 그 도당위원장이니까 응. 우리 막 입 빨린 소리 하지 말고 응. 진짜 정치에 오래 몸을 담그신 분들은 진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예. 모든 제가 원하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 총선 직전까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갖춰진다면 그 조건도 갖춰진다면.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갖춰진다면 을은 열세이고요. 을은 열세. 예. 갑은 박빙 열세이고. 갑은 박빙 열세. 서귀포- 이거 좀 솔직하다. 이거 좀 솔직하다. 서귀포는 박빙 우세입니다. 본인 또 근거를 대라면 제가 되죠. 그러면 본인 너무 아니, 공격하지 저- 마세요. 진짜 아이고, 저한테 뭐 많이 이거- 쌓였군요. 이거 공격 아닙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아프셨습니까? 장단 맞추는 겁니다. 아프셨습니까? 안 아프습니다. 그러면 일단 갑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열세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예, 예. 이유가 뭡니까? 갑이 김한규가 너무 세다? 을이지요, 갑이. 그렇죠. 을 정정하겠습니다. 김한규가 세다? 세다가 아니고 예. 예. 지역구 공석이 오래됐다 우리. 우리 을의 공석이 오래돼가지고 1년 이상 조직이 무너졌다. 무너졌으니까 조직이 무너졌다. 열세라고 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요건 맞네요. 솔직해야 돼요. 이거 솔직하네. 방송이라. 이거 솔직해. 예.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이걸 뭐 재건해가지고 좀 싸우기에는 좀 약간 좀 약간 벅차긴 한데 벅차긴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중앙의 유명한 정치인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 을 지역에 온다거나 중앙당에 가서도 공식으로 요청했어요. 예. 여기 원희룡을 보내달라. 원희룡을 보내달라. 예. 내일 모레 대표 만나서도 또 한 번 요청 드릴 거고요. 예. 재밌겠다 이거. 아니 공식으로 제가 무슨 이 방송 이거 다 나갈 겁니다 도민들한테. 그렇죠. 저 체면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거 업로드할 때 저 정말 하나도 자르지 않고 다 편집 통편집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빼면 다음부터는 안 올래요. 그렇죠. 아시죠. 예. 아무튼 을은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갑은 박빙 열세. 네. 그러면 민주당 쪽이 조금 아직은 조금 우세한 편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갑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였던 지역 아닙니까? 예. 뭐 지금 뭐 이름 나오는 후보군들도 한두 번 선거를 해보신 분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분들 지지율을 합치면은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싸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 최근에 JIBS에서 여론조사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예. 뭐 감히 말해서 우리 국민의힘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제가 1위입니다. 전도에서. 그래 21% 나오셨죠. 그러니까 20% 넘긴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원외에서.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21%다. 제주시는 그렇게 오래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프로테지가 안 나오거든요. 비읍시라든가 뭐 지읒시 뭐 비읍시 지읒시.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사람들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 표에 나오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박빙 열세. 그러면 서귀포는 할 말씀이 많으시죠 이제? 아니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는 보수의 결집도라든가 저를 중심으로 한 프로테지를 모으면 엎치락 뒤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지금 보니까 그 민주당이 35점 몇 %가 나왔고 지금 정당 지지도는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세 분의 이 그러니까 지지도라고 해야겠죠. 선호도. 이걸 합치게 되면은 위성곤 현역 의원도 이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박빙 우세. 그래서 그렇다면 서귀포는 그러면 단일화 과정이 최고의 변수가 되겠다. 단일화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선 과정이라든가 단일화 과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거기 거론되는 사람이 둘밖에 없거든요. 공식으로 우리 당에서는 허용진, 이경용.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저 고등학교 선후보에 강곡을 해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렇게 이경용 전 도의원님하고 그렇게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이십니까? 멤버리 공통으로 뭐 운동도 하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서 그러면 그 나머지 그 한 분. 나머지 한 분은 관심 없습니다. 왜? 우리 당원 아닌데 왜 관심을 듭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분은 그럼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누가 분류했어요? 언론사가 분류했다. 언론사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거기는 빠지면 원희룡한테 여쭤보든지 언론사한테 여쭤보든지. 아무튼 요거는 언론사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기준이다. 그건 모르죠. 임의적으로 했는지 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 당하고는 그
한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아직은 상관이 없다. 어. 아직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네. 원희룡하고만 상관이 있다. 강조해야 돼요. 근데 그 원 장관께서 예전에 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그때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예. 마케팅이라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제주시갑의 양치석 전 농수축산국장 네. 국장 네. 그 을의 이제 현덕규 변호사. 예. 예. 서귀포에 이제 강영진, 예. 뭐 지금 저 김만덕 그 기념관장인데 셋 다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다음 안 했다는 건 잘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티를 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이게 대놓지 않고 숨어서 하다가 허영진이한테 들켰죠.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예. 원장관 와이프가. 오늘 막 방송을 특별 편성해가지고 막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무슨 정치인 할 얘기 해야 돼요. 어떤 거 걸렸습니까? 절에 가서 예. 강경필이 도와달라고 하다가 예. 제가 확인 작업 들어가니까 그 주지 스님께서 저한테 사과를 했지요. 근거 없이 까겠습니까 제가. 일국의 장관입니다. 일국의 장관. 그 표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재미있으시네요. 혹시 그 언론인 입맛에 맞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예. 하니까 언론인 입장에서 재미난 거고.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그러면 또 이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인데 그냥 나만 너무 좋아했구나 이게. 아니 상처는 아닙니다. 저 아유. 예방 주사를 맞고 왔기 때문에요. 예. 상처 안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년 총선 제주 지역의 화두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일단 제2공항 얘기는 좀 이거는 상수가 됐습니다만 예. 변수가 아니고 예. 어떤 것도 변수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2공항이 불변이 이슈고요. 그다음에 오영훈 도정 잘못한 거에 대한 굳이 심판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지만은 지금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15분 도시 상장기업 20개 육성 상장기업 20개 상장기업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3 시장에 이거까지도 포함해서 상장기업이라고 허영진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고 왔죠. 정치인이 정치적 비판하는 거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보장의 범위가. 그래서 20개 이런 거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선동하는 제주도민 다 죽인다 하는 오염수도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 때쯤 되면 또 과학적 자료가 조금 더 보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주워 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거기에다가 대전제가 지금 여소야대에서 발목을 잡는 현상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바람이 불면은 거기에다가 허용진이가 그동안 제주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스피커도 하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공을 덧붙이면 우리가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느냐. 국민의힘이 상당히 희망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그 우리 허영진 위원장님께서 내가 어느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떤 편견이라든가 특정 정보에 기대어 가지고 정세 판단을 하는 분은 제가 일단 아니라고는 봅니다. 제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이게 안 오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의 전체적인 구도나 판도에 있어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죠. 현실인데. 그러니까 요런 리스크를 안고 지금 선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당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중앙당만 바라보지 말고 지역에서도 아이디어 있으면 힘을 모아서 중앙당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면서 중앙당에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이 쌍방소통이 되면 그런 부분은 금방 극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있으면 중앙당에도
말씀드리고 예, 예. 우리 제주에 필요한 거 있으면 중앙당에서 좀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예, 예, 예.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지난 1년 동안 네. 도당위원장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네. 참 국회의원 한 명 없이 네. 도의원 12명의 도의원을 가지고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배 12척 얘기를 잠깐 비유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이렇게 꾸려오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뭐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은. 네. 그동안 도민 여러분 관심 가져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 관심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당도 조금 더 발전했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당위원장 안 하면 저 서귀포 당협위원장으로 당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요. 부족한 부분 채워가면서 우리 도민들이 아픔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책도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요. 그 제가 이제 팟캐스트 이렇게 유튜브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도 허용진 위원장님과 제가 인터뷰를 한 게 보니까 한 3-4번 정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마이너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인터뷰를 잡기가 좀 어렵고 좀 부탁드리기도 좀 약간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허용진 위원장님께서는 부탁할 때는 굉장히 잘 들어주셨다. 뭐 그에 대해서 뭐 특별히 빼지는 않으셨다. 제가 어느 당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불러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에라도 그러면 저 도당위원장직에서 내려오고 총선 준비를 할 때라도 그때 막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언제라도 응하겠습니다. 네. 자,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 도당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는 좀 치고 가시죠. 박수.